안녕하시고 야생마형님 안녕하세요. 띵나기 누님도 안녕하세요. 한번 와주셨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주세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유니슨이 이제 곧 상환할 시점이 돼가요. 그래서 유니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 거고요. 유니슨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이번에 NKM이 2,500억 정도 대규모로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슬슬 한번 볼 건데요. 유니슨을 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분석하고 장땡이 아니야. 채권은 분석을 내가 하잖아요.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채권을 들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 팔로우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계정이 어떻게 커졌고 작아졌고 그 다음에 또 뭐 상환 능력이 어떤 데 있어가지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 이벤트, 확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봤더니 제가 유니슨을 총 몇 번의 영상으로 다룬 날을 봤더니 횟수로는 뭐 한 4-5번인 것 같고 영상으로는 7개가 유니슨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촌놈 유니슨이라고 검색을 하면 7개의 영상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유니슨을 가지고 있는 촌뜨기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왔는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때까지 7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첫 번째 당이면 청약 당시겠지. 이게 유니슨 15거든요. 유니슨 15. 유니슨 15인데 청약 당시에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랬냐면은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해를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단기 투자죠. 8,800원, 8,800원 이하에서는 적극 매입, 내 돈이면 할 것 같다. 요 정도로 안내를 했었어요. 요 정도로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성공적으로 사실은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언제 했냐면, 2024년 1월 17일이에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한 8에서 7,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죠. 이때 이제 그러면은 사업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현황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봤더니, 수주잔고가 기존에 1,800억에서 1,267억으로 급감. 근데 예전에 보면은 1,800억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절벽이에요. 말 그대로. 왜? 정부 정책, 기조 변경으로 인해서 풍력 쪽이 확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풍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터빈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유니슨 입장에서는 매크로가 안 좋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철 가격 급락하면서 이 재고자산 악영향이 있었다. 재고자산이 평가 이제 차손으로 해서 잡히겠죠. 아무튼 잡혔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풍력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오미산 프로젝트였고, 얘가 원래 2023년도 10월인가 11월에 완공되는 거였어. 근데 이게 1년 연장이 되면서, 2024년 11월 완공으로 연기가 돼. 결국에 이 건설이랑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준공 시점이 밀렸어.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원가 부담 늘어나면서 뭐예요? 수익성 악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민양 조인트 벤처 하면서 뭐예요? 한 1,000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데 이거 뭐 기대하지 마라 라고 했었고, 그쵸? 그래서 뭐 15회차 상환을 하려면 얘는 자체는 어렵다. 왜? 자체 사업 영위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무조건 차환 발행, 그러니까 재발행, BW를 재발행하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의 유동성 공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건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제3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왜?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아네모이인데 이 아네모이는 누구예요? 아네모이 BTS죠. 그래서 조합인데 얘의 최대 주주를 보게 되면은 3천리, 그 다음에 플러스 연기금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대 주주의 그런 정성적인 평가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청약 당시보다 개선된 점이 없다,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때 뭘 했냐면 구주주 우선 배정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때 뭐예요? 특이점은 최대 주주가 참여를 하지 않음. 이거는 사실은 신용도 측면에서 지분 희석이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요소. 됐죠? 그 다음에 다만
구수주 우선 배정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건 또 플러스겠죠. 근데 이제 뭐예요? 15회차 BW를 상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상환 자금으로 쓰이기에는 뭐예요? 규모가 적다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 차례 더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 7개의 영상에 다 담겨 있다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없더라도 유니슨을 투자한 촌뜨기라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된다. 영상이 우리 촌뜨기들 들어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도 안 했다.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갖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 촌뜨기들이 문의를 주거나 해서 제가 영상을 7개나 만들었어요. 저는 채권 전문가라고 있고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로 있는데, 저도 이렇게 7개의 영상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유니슨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건 직무유기지. 그거는 사실은 손실 나도 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 왜? 내 돈 지켜야지. 내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촌뜨기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는데, 결국엔 그래서 뭐다? 이 영상들 여러 개를 조합해 보면 결국 한 차례 유동성 공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할 수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한번 보면, 자, 유니슨 15회차 요거 상환 능력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건데, 발행일이 언제였나 봤더니 2023년 6월 13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일이 언제냐면 2024년 12월 13일. 근데 오늘은 언제? 2024년 10월 15일. 그러니까 몇 개월?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뭐 조기 상환 신청 기간이다. 유니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조기 상환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기는 맞아요. 그래서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 조기 상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결국에 그러면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 잔존액면이 최근으로 업데이트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정도에 이거 방송 준비하려고 켰다 보니까 완전 최근 일자는 아닌데 아마 236억 정도가 잔존액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만기 보장 수익률 해가지고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자 하면 약 247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247억을 딱 기억해 놓으세요. 됐죠? 247억을 딱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재무구조를, 재무제표를 봐야지.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것들이 뭐냐면 지금 유니슨의 재무제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 찍어줄게요. 저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촌뜨기들.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그러니까 6월 말 기준, 2024년도 반기 말, 이제 반기 기준의 그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요거 뭐 변동성 보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현금성 자산의 단기 금융 자산인데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다 하면 115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 자, 완전 현금 같은 느낌. 유동성 자산은 115억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그마저 여기 단기금융자산이라고 하는 107억은요 유증 대금이거든요. 근데 유증할 때 목적이 상환 대금으로 쓴다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다 운영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환 자금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 뭐 재무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번에 15회차 BW 상환 재원으로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개뿔 뭐예요? 대우 플러스 때도 알고 있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이게 없으면,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상환을 못 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뭐 협의를 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럼 뭐 결국에 뭐 그쪽 발행사 의견 상관없이 현금성 자산 해서 상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유동성 115억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쭉 가면 한 100억 정도 계약 자산이 있죠. 계약 자산은 뭐였어요? 매출 채권보다는 뭐예요? 강제성이 조금 덜한 그런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약 자산 100억 중에 오미산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부터 발생한 게 70억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00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팔로우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 여전히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관련 있는 그러한 계정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6% 정도 있는데, 철이랑 뭐겠어요? 그 터빈 만들 때 이제 제공품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145억인데 이미 철 가격 하락되고 이러면서 손실 처리를 많이 했어요. 거의 한 30%인가 40%인가 정도까지 했고,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미 손실 처리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유사시에 얘는 뭐 그 고철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공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뭐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금을
아니 뭐 빌리거나 유동성을 뭔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요거 현금 115억밖에 없어. 뭔가 15회차 BW를 상환하는 방법 중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계정은. 그래서 좀 암울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가볼게요. 그럼 쭉 해서 보면 종속기업 10%로 많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엄청 많고 토지부동산 많고. 그래서 이렇게만 봐주면 보면은 거의 한 81%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선급금이야 미리 받은 돈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뭐 한 84%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비유동 자산을 보게 되면은 아무튼 이 종속 관계 투자 이쪽 지분이 중요한데요. 총 260억이에요. 이 중에 오미산 프로젝트 쪽에 갖고 있는 게 110억, 그냥 연간백수 63억, 위냄피 41억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좀 만약에라도 이 풍력 쪽 플랜트 쪽에 뭔가 지분을 사고 싶다라고 하던가 이런 수요가 있다면 매칭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오미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면 완공될 예정이니까 이게 진짜로 정상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면은 뭔가 수익성이 충분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담보로 제공하면서 일본 뭐 110억 담보로 제공하면서 한 50억 정도 자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260억은 그중에서 오미산 110억은 특히나 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든 좀 바꿔올 수 있는, 또는 좀 단기간으로도 이렇게 빌려올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소를 이렇게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준공이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엑시스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해당 플랜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 상업 운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서 그걸 지분대로 수익을 가지고 오는 방법. 두 번째는 준공이 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보통 뭐 50%에서 51% 되겠죠. 그 지분을 매각하면서 바로 현금을 대거 갖고 오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부동산이랑 유형자산인데, 이 투자부동산 125억은 토지예요. 근데 이 유형자산에 원래 있던 걸 그냥 계정을 대체한 거야. 토지를. 왜?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바뀐 거라고 봐주면 되고, 유형자산 1300억 중에 토지가 한 1000억 정도 돼요. 건물은 200억. 토지는 많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R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투자부동산이랑 유형자산은 차입금 담보로 713억에 해당하는 차입금 담보로 전액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우리가 15회차 BW, 그러니까 유사시, 그러니까 뭔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계정을 통한 상환 재원은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왜? 다 차입금 쪽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용되기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 얼굴 보고 싶어도.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뭐 부채는 차입금이나 사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입금, 사채, 파생상품 부채도 사채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총 몇 퍼센트야? 이것만 봐도 총 부채의 74%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끝나잖아. 그래서 봤더니 총 차입금이 얼마?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713억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패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게 뭐예요? 전환사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이 전환사채를 누가 갖고 있냐? 최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2025년 8월 24일 만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상환을 못 시켜서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진 않겠지. 그럼 패스. 그러면 부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유일하게 중요한 거.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15회차 BW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더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상환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 유니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야 현금 115억 있고 알짜자산 중에서는 종속기업 그쪽 종속관계기업 쪽 그 지분이 있다, 요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패스하고 결국에는 15회차 BW만 잘 끄면 된다. 근데 거기에 상환 자원으로 필요한 게 얼마? 247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자 보자. 상환 재원으로 필요한 걸 보면요, 247억 필요했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2024년 6월 말 기준이잖아. 경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봤더니 한 50억에서 52억 정도가 나가. 그러니까 두 개 분기하면은 한 100에서 105억 정도가 고정비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필요 현금을 보면 필요 현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 352억 됐죠? 근데 보유하고 있는 근데
보유 현금이 얼마라 그랬어요? 115억.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봐. 115억이 있으니까 그럼 자녀로 필요한 유동성은 237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아마 그 유니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코롱으로부터 요거 수주를 땄어요. 신규 수주가 있어. 신규 수주가 얼마였는지 봤더니 총 212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슨 입장에서 필요한 돈은 약 150억. 어떻게 구할? 이게 핵심이에요. 유니슨. 됐죠? 유니슨은 이게 핵심이라고. 어떻게 상환할 거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BW 발행. 근데 BW를 발행하려면 이미 증권신고서 좀 제출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시간이 좀 다소 촉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지금 이 특성상, 지배구조 특성상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BW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참여가 추가 출자가 어려울 거. 그러면 지금 이미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추가 희석 이거 완전 개부담이다. 그래서 BW 발행 좀 어려울 것. 두 번째 뭐예요? 제3자 유증. 희석되든 상관없고 내가 믿을 만한 네트워크 통해서 내가 믿을 만한 애 한 명 통해 가지고 자금을 좀 받아보자. 아니면 뭐 FI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들을 좀 한번 해보자 하면서 FI인데 이것도 그나마 이제 뭐 최악의 급하면 딱 이제 긴급하게 대응할 때 사용될 정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사전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번이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뭐 알짜, 유일한 알짜 뭐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종속, 기업, 투자. 지분이에요. 지분. 그 계정. 아까 총 얼마였어요? 얘가 지금 총 얼마였냐면 260억. 그죠? 그 중에 오미산이 제일 중요하던 얘가 110억. 110억. 등등등 했어요. 근데 260억이잖아요. 260억에서 여기서 일단은 오미산 지분만 잘 매각되면 사실은 게임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환 조금만 노력하면 상환 가능성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시를 기다리자. 지분 매각 공시. 그래서 만약에 자회사 지분 매각 공시가 뜬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가격 쫙 오를 이슈면서 나도 발빠르게 대응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분 매각이 어디 쉽냐고. 그쵸? 지분 매각 불발 시 정상 상환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이 너무 없다. 댕위험. 됐죠? 그러면은 얘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왜? 상환 가능성을 외형 변수에 의지를 해야 돼. 이게 내재 변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상환이 가능해요가 돼야 되는데 얘는 너무 외형 변수예요. 지분 매각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 지분을 인수해 줄 만한 괜찮은 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걔의 출연 여부에 따라서 상환이 달라지니까 완전 외형 변수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고비형. 다만 이제 지분 매각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많이 괜찮을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뉴스를 봤는데 조금 재미난 이슈가 있어요. 뭐냐? 얘는 코오롱이랑은 오래전부터 이제 뭐예요? 고객사였고 관계가 있었다. 근데 자, 뭐예요? 유니슨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풍력발전소 매각해야 돼. 근데 코오롱이 갑자기 뭘 하냐면은 국내 풍력발전소 지분 매입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합니다. 국내 조금 그래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국내예요. 국내 발전소를 보게 되면 발전소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랑 유니슨 뿐인데 지분 매각 가능성 그래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분 매각을 좀 잘하면 좀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까지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자 봅시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시나리오니까 이거는 MBTI상 N이 좋아. 왜? 다양한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보다는 N이 좋아요. 근데 또 제가 INFJ잖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유니슨을 그러면 부도를 낼까 안 낼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봐야지. 근데 풍력 발전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어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 그래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코오롱에서 신규 수주 뜬 것만 봐도 우리가 그걸 반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소가 조금 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되면 유니슨한테는 당연히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최악인 상황에서 뭔가 부도를 내지는 말자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분 매각 조금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고 있고, 얘네들 뭐 최대 뭐예요? 그 글로벌 티어들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열위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위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터빈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내 최대 규모, 국내 최대 규모의 그런 이제 그 터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텅텅이가 아니야. 텅텅이 뭐 바이오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바이오제약 이런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실체가 있는 애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최대한 정상 상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정상 상환이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산이 아니라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까지 안 상태에서 이런 건 있어요. 뭐, 야, 이게 우리가 추가로 돈을 일단 넣는다고 확정이 되면 바로 그냥 추가로 돈을 넣은 다음에 15회차 BW를 갚고 아무런 이슈 없이 안전하게, 그래야 연기금, 국민연금 눈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참에 지분이라도 좀 올릴 겸 살짝 부도 내고 책임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삼천리가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이 아네모이 통해 가지고 BTS 사무조합 아네모이 통해 가지고 이제 뭐냐, 채무 조정 다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좀 쌓아 가지고 지분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우리 국민연금한테 가 가지고 부도를 낼 거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좀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유니스니 채권이 급락할 때 적절한 가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이 채권을 통해서 고수익을 내고 싶으면 하이힐드를 해야 되고, 하이힐드 하려면 요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알겠죠? 제가 다 숟가락을 떠들 순 없잖아. 그래서 회수율도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 유니스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핵심은 아무튼 지분의 매각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분의 매각 그림이 왁구가 뭔가 좀 나오다 보니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왜? 그건 또 왜? 왜냐면 봐봐. 왜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7,500원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되던데, 이때 거래하면 일단 투자 기간은 약 2개월, 기간 수익률 약 40%, 연으로는 약 248%씩. 그러니까 초하이 리스크인 거는 계속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초하이 리스크긴 한데 어느 정도 상한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뭐 40%를 내가 1억 투자하면 1억 4천을 버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400만 원 번다고 2개월 만에. 완전 높잖아, 수익이. 그러니까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6,000원으로 되고 5,000원으로 했다? 5,000원이 되면 얼마예요? 거의 100% 수익인 거예요. 그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제 초하이 리스크의 그런 증권은 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많이 가져가면 안 돼. 캡을 한 5%, 그러니까 규모가 큰 사람들은 5%, 좀 적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로 캡을 씌워두고 거기 내에서 좀 적정하게 분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만한 종목이다. 한국 유니온 제약은 뭐예요? 그런 거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 그러니까 똑같이 하이드고 똑같이 리스크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한번 투자해보기에 매력적인 증권이고, 어떤 건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증권이라고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 여의도 촌놈이랑 한 3년 5년 놀면 구분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 거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조회수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고수익 사례, 그 고수익 채권 사례 그 스터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이 진짜 알짜배기고 우리 촌뜨기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영상인데 그거 조회수가 낮더라고요. 다들 오늘 한 20명 정도 듣고 계신데 20명 한 5번씩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회수 100개씩만 올립시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유니스는 정리할 수 있다.